어쨌든 두려움 대상으로 딱 떠오르면 뱀이고 안 좋은 감정이나 그런 거에 이제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그거여가지고 잘. 그러니까 자꾸 생각 속에 뱀이 떠오르고 뱀이 꽈리를 트고 있는 것이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상상을 하면 항상 뱀이 그 안에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 그리고 그게 예를 들어서 어릴 적에 뱀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나요?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는데. 맞아요. 계속 걸리죠, 뭔가 생각에. 이게 선생님 같은 경우는 뱀이 자꾸 떠오르고 하는 것은 뱀에 대한 이 현생에 반드시 뭔가의 인과가 있었을 거예요. 기억 못하는 인과가. 아니면 그 전에 부모님이 그 기억이 있던가. 부모님한테 여쭤봤어요? 안 여쭤봤어요? 엄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뱀에 대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 무의식을 내가 이 현생에서 겪지 못했다면 우리가 그걸 전생이라고 표현하는데 전생은 불교적인 거니까 젖혀놓고 엄마 아버지의 기억 속에나 이게 뱀에 대한 두려움과 이게 본인에게 넘겨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은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니까 우리에게 얘기를 하지만 부모님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 되면 한번 물어봐요, 부모님한테. 엄마 혹시 뱀에 대해서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엄마 뱀에 대한 어떤 기억이 있나? 아빠가 있나? 이렇게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없는데 이러잖아요. 없는데 있다 그러면 이게 엄마 내려왔구나. 이걸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기억일 뿐이구나. 오랫동안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기억이구나. 어떤 사람은 불만 보면 굉장히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해만 보면은 자꾸 무서워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칼 있잖아요. 칼만 보면은 자꾸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번에 상담하러 오신 분 중에서 아이가 이제 태어난 지 8개월 됐는데 이렇게 칼만 보면은 이 칼로 아이를 찌르고 싶다는 마음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 상담했을 때는 자녀가 3살 정도 되는데 뜨거운 물을 이렇게 끓이다 보면은 뜨거운 물을 이 아이한테 엎고 싶다는 생각이 올라온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란 것은 그 행동을 하지 않지만 이걸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탁탁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정신적으로 약간 조현병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사고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의 마음과 뇌리 속에는 조상의 30대까지만 올라가도 2억 명 넘습니다. 10대까지만 올라가도 2억 명.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우리의 조상에는 살인자도 있었고요. 노예도 있었고요. 양반도 있었고요. 깨달은 이도 있었고요. 부처님도 있었고요. 예수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조상 뭐 몇십억 명이 있는데 어찌 우리가 이 유전자가 하나밖에 없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죽이고 싶은 마음도 올라올 때 있고 언제는 천사같이 평온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의 마음이 있는 게 선생님한테는 그게 뱀인 거예요. 뱀. 그러면 반드시 그 중에서 뱀을 잡았던가 뱀에서 뭔가 했던가 그런 일을 한 조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관점 속에서 내가 그걸 하나를 가지고 나왔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치유와 명상에 대한 이 우리 외할아버지가 이제 범곡이라는 청도군 청도 원정 범곡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호랑이를 많이 나타났다 해서 범곡이에요. 그 범. 그거 지금도 있는데 6.25 사변이 일어나면 시체가 하나도 없을 정도에서 범이 다 잡아먹어가지고 그곳에서 우리 엄마가 자랐어요. 근데 거기에 유일하게 우리 외할아버지께서 범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제사장이었어요. 저희 집은 무속인은 아닌데 그런 일을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아마 내가 좀 그 할아버지, 외할아버지의 피가 내가 좀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사람들의 고민과 이런 해결, 그래서 아이가 한 번은 사라져가지고 평상에 눕혀놨는데 여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3박 4일 동안 애를 찾아서 그렇게 그 범공리를 다 헤맨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약수폭포가 있는데 폭포가 있는데 그 뒤에 이제 할아버지가 그걸 횃불 들고 가서 탁 보니까 동굴 안에 탁 보니까 아이가 그대로 이렇게 틀것 하나 다치지 않고 그대로 웃으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인연이 내한테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자꾸 초점 맞추면은 내가 그것만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손집에서 내리 던지기 싶더래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퍼붓고 싶고 칼로 해꾸지하고 싶고 내 자식인데도 그러니까 왜 그렇게 병 많이 올라가? 그거를 내 안에 마음에 있는 어떤 그 욕구 불만 그리고 나도 모르는 신경적인 그런 마음들이
옛날에 위조상 때부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집단 무의식이라고 해요. 칼륨은 집단 무의식이라고 했는데 내 안에 정신적인 히스테리의 생각들이 자꾸 있어요. 그래서 마음 공부나 명상 공부를 계속해서 해야 돼요. 그게 빠지면 진짜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만큼 필요한 거예요. 현대에 이런 병들이 자꾸 생기고 사고가 터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관리 안 하고 자꾸 이럴 때 대화를 할 수 있고 어떤 뭐가 종교나 아니면은 대화를 통해 소통을 하는 세상이 아니라 전부 다 휴대폰 들고 이렇게 있고 대화가 안 되고 집안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1인 기업이 되고 1인 사업 되고 이런 1인 독립적인 그런 주택 속에서 혼자 살아가기 때문에 대화가 없으니까 그런 게 더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풀지 못하니까. 그래서 구조 그럼 아무런 이게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지금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거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걸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이건 내 게 아니고 내려온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게 내 자신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먼저 수용을 하는 게 중요해요. 진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릴 때부터 그걸 보고 뱀에 뒤었고 예를 들어서 뭐 탁 나타나서 나를 물었고 그랬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지금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오히려 더 오래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만 기억이다. 아까 얘기했듯이 죽이고 싶은 거, 뭐 던지고 싶은 거 이런 마음도 올라올 수 있다고 수없이 많아서. 이거는 정신병원에서는 정신과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뱀 모양을 이렇게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손에 들게 하고 자꾸 집에 놔두고 충격적으로 이렇게 덜하게 해요. 벌레 공포증 있는 사람이 저번에 왔었거든요. 여기에 벌레 공포증. 날파리든 바퀴벌레든 오면은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벌레만 딱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여름 되면 난리 나는 거예요. 항상 벌레가 많이 집에 들어오니까 불도 다 끄고 지내야 되는 거예요. 벌레 들어올까봐. 날파리 같은 거나 벌레가, 날파리는 좀 괜찮지만 약간 큰 무당벌레 정도 이렇게 갑자기 뭐가 탁 들어올 수 있죠. 나방 같은 거 들어오면 호흡을 못 해가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거는 이제 벌레 모형 같은 걸 자꾸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놔두는 거예요. 움직이는 모형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의 충격 완화요법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적으로 그거는 또 사회 나가면은 또 안 돼요. 그걸 벌레를 맨날 모형을 들고 다닐 수 없잖아. 놔둘 수는 없잖아. 그럼 산에 못 가잖아. 뭐 들에도 못 가고. 그거는 이제 정신과에서 하는 어떤 하나의 팁이고,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벌레를 무서워하고 있는 이거는 공포감이란 말이에요. 자신의 공포감이 있단 말이에요. 뱀에 대한 공포감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공포감을 자체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눈을 떠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뱀에 물린 적도 없고 실질적으로 꽈리를 들고 본 적도 없는데 생각하는 거는 내 감정이라는 걸 확철되어 반드시 알아차려야 돼요. 이걸 처음에 그 알아차리려면 먼저 수용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기가 엄마 나 뱀 무서워 자꾸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안 무서워. 뱀 안 무서워. 뱀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이가 얘기 듣나? 맞아요. 안 그래요? 뱀이 어디 있다 그러는데 막 이렇게 그래도 무서워. 그러면 갑시다.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뱀이 무섭니? 뱀이 우리한테 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뱀이 무서웠니? 이렇게 다독여주고 수용해주고 네 감정이 그렇니? 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선생님은 뱀을 무서워하는 감정이 내한테 있구나 라고 수용해 주는 일을 평소에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무섭다, 생각나면 싫어, 회피해 이런 마음만 냈을 거예요. 뱀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구나 나야. 그래. 근데 내가 실질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내 상상 속에 있는 거구나. 그 있어도 괜찮아. 뱀은 내 앞에 나타날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푸근하게 가져야 돼요. 나타나고 나한테 해코지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귀신 있는 거하고 똑같아. 귀신 계속 나타날 것 같아. 공동묘지 지나가면 귀신한테 한 번씩 해코지 당한 적 없는데 막 쭈삣쭈삣 서잖아. 그러면 그때는 내가 귀신으로 대한 이런 마음의 불안함이 있구나 라고 나를 다독여줘야 돼요. 빨리 걸어가야지, 빨리 걸어가야지. 뱀 나타나면 어떡해? 이렇게 하면 안 돼. 보통 우리는 그렇게 해, 자꾸. 그러면 받고 싶은 마음에서 내 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저렇게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수용해주고 받아들여주는 마음을 한 100일 이상은 해야 돼요. 이거를 자꾸 수용해줘야 돼요. 아이야 그랬어, 엄마 그랬어, 엄마 그래 힘들었어. 자꾸 거부하지 말고. 아이가 그 내면 아이거든. 다 내면 아이니까 그랬어 그래 할머니 미웠어 그랬어 나야 그래 이렇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그런데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잖아.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자꾸 다독여주는 걸 한 100일 정도 해야 돼요. 그것만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올라오면은 그냥, 아, 이렇게 올라왔네. 이렇게 생각하고, 현실과 이걸 같이 보고 있단 말이야, 지금. 현실이 아닌데. 빙긋이 웃어주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 사는 게 원래 고해의 바다예요, 선생님. 고통이란 거는 계속 반복돼요. 선생님이 지금 계속 행복하고 싶다라는 마음에 집착이 있어요. 계속 행복할 수 없어요. 저도 제주에 있으면 문 열면 파도 치면 외로워요. 항상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걸 제일 좋아하는 순간이에요. 산에 혼자 조용한 곳 다니다 보면 외롭단 말이에요. 외롭고 적적하면 그게 제일 좋아하는 감정이에요, 저는. 선생님이 지금 뱀을 보고 두려우면 나는 그걸 제일 좋아하는 감정을 해요. 아, 이때 마음 공부를 할 때가 됐구나. 왜 이 마음이 올라올까? 이렇게 의심을 해요, 저는. 외롭잖아요. 문 열면 파도를 보면 외로움이 탁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이 마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 이렇게 저는 질문을 해요, 저한테. 그러면 굉장히 오묘한 순간들이 와요. 여러분이 그걸 안 해보셨단 말이에요. 외로움과 감정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지 말고 내가 외롭고 우울하면 이 우울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 내가 굳이 이 우울함을 왜 계속 가지는 걸까? 이거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계속. 저는 그 시간을 제일 좋아하는 고독의 시간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걸 자꾸 사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사색이 이미 커져요. 제가 여러분들 질문 들으면 뭐 대본도 안 보고 이렇게 그냥 막 나오는 게 제가 매 순간마다 사색하고 사색하기 때문이에요. 혼자만의 시간 속에 자꾸 사색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사색하세요. 그렇게 딱 올라오면 아, 내가 또 이렇게 2시간 동안 평온했다가 이런 마음이 올라오네. 그럼 이 마음은 왜 올라오는 걸까? 채화님하고 법문할 때는 참 좋은데 내가 이게 왜 올라오는 걸까? 내가 남편에 대한 불만이 있네. 이 불만은 남편이 내처럼 좀 바뀌어주고 마음 공부하기를 바라는 어떤 욕심도 있구나. 그리고 여기서 평온하고 집에서도 평온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구나. 근데 사는 게 다 평온하지 못하는 걸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자꾸 대화를 해나가는 게 나랑. 내가 대나무를 생각할 때 왜 그게 생각했을까? 아, 어릴 적에 내가 대나무 근처에 살아서 그게 영향이 있겠구나. 근데 뱀은 왜 했을까? 아, 뱀에 대한 생각은, 뱀은 좀 징그럽잖아. 여기서 뱀 좋아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 다 혐오스러워, 뱀은. 저도 혐오스러워, 뱀 보면은. 뱀이 나타날까봐. 저는 심지어는 자전거 타고 쭉 가다가 어릴 때, 초등학교 10살 때 자전거 타고 길을 쭉 가는, 이렇게 개울물을 탁 걸어가는데, 자전거를 타고 하는 웽막 가는데 뱀이 한 마리 이렇게 쭉 지나가는 게 그게 살대에 부딪혀가지고 동태 바퀴 그 태엽에 드드득 피가 드드득. 그러니까 제 피가 내 얼굴에 막 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꼬리가. 심지어는 악 하는 순간 입에 턱 들어갔어 또. 그게 살점이. 나도 모르게 삼켜서 또 하면서.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래서 뱀만 보면 나도 지긋지긋해. 그냥 그건 그냥 그 기억이에요. 그 기억. 그 자전거 봐도 타지도 못했어요. 무서워가지고 어릴 때 10살 때 그래가지고 그 트라우마가. 근데 뱀만 보면 징그럽고 그래. 근데 그거는 이제 다 지나간 일인 걸 알지. 알고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 얼마나 좋은 스토리예요. 스토리텔링이에요. 선생님도 나도 뱀에 대해서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지금 나도 있다. 어떤 사람이 트라우마가 있다. 벌레 트라우마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얘기해 줄 수 있잖아. 나도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고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니까 더 좋더라. 그래서 내 주위에 오는 모든 역경들은 나를 성장시킬 수 있고 선생님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을 경험하세요. 외로움을 경험하세요. 우울함을 경험하세요. 우울하면 야, 이 감정 희한하구나. 이거 어떻게 우울함이 갑자기 탁 올라오지? 하나 질문이 나는 이제 그 주위에 이제 힘든 사람들한테 내가 이제 마음 공부를 책도 좋아하고 이렇게 많은 오랜 시간을 여기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제 상담을 나도 힘들지만 또 힘든 사람 보면 상담을 하고 싶어서 이제 상담을 해준다고 하는데 힘든 사람이 그걸 보면 내가 너무 거기에 이제 심취해가지고 빠져 못 나가겠어. 나도 며칠 막 끙끙 앓는 것처럼 빠져 못 나가. 그 사람은 끄는 그대로 딱 맞고 나는 내대로 활기차게 또 평상시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그걸 흡수한
그러니까 내가 상담을 해주고 좀 대화해주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이 되어 있어. 저도 10년 전에는 그랬어요. 10년 전에 이렇게 수업 한 번 하고 나면은 이틀 동안 찐이 나빠졌어요. 네, 상담을 처음 할 때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근성근성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상담하는데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 선생님 얘기할 때 선생님 바로 제일 먼저 눈물을 냈거든. 제가 봤거든. 그러니까 혜영님 얘기 말씀하실 때 이분이 제일 먼저 눈물을 내시고 옆에 눈물을 내셨는데 너무 흡수를 하니까 그러니까 상담하기 참 좋은 성격입니다. 선생님은 남들의 마음을 그대로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상대방에게 해주고 난 다음에 본인의 삶으로 되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배역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막 배역들은 연기자들이 그 연기, 정신병원 들어있는 연기라든가 마약 중독자 연기라든가 형사 연기라든가 도둑 연기라든가 살인자 연기 이런 걸 할 때 그게 계속 빠져 있어서 못 빠져나와서 우울하고 그 연기에 계속해서 몰입하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 되게 많단 말이에요. 저도 딱 네. 그래서 선생님은 평소에 아직까지 마음을 이렇게 알아차리는 연습이 더 필요해요. 그게 초반에 상담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정신과 아는 분 좀 유명한 분 계신데 그분도 정신과 약 먹어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힘들고 상담하고 나면 자신이 계속 호르몬이 변화가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래 명상을 더 하시라고 비워내야 어떠한 구중물이 들어와도 받아낼 수 있어요. 아직은 정책이 돼서 바다가 구중물도 받고 똥물도 받지만 정화잖아요. 바다는. 근데 조그만 요 연못이 구중물 받으면 금세 오염돼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마음의 근기, 넓이를 그릇을 키우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리고 꾸준하게 파도 치는 연습을, 파도를 받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파도는 항상 바다에서 가장 크게 치거든요. 태풍이 치고 받아내잖아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수시로 그런 걸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조금 엷어져요. 그리고 그 안에, 내 안에 내가 담는 연습. 그러면 내가 사라져야 돼요, 선생님. 내가 사라진다는 것은 물같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물을 담으면 이렇게 물이 형태가 바뀌고 여기에 물을 담으면 이만큼 물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걸 무아라고 해요.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제법 무아란 말이에요. 이게 삼법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라요. 무아란 게. 내가 무아란 걸 매 순간마다 깨닫고 느껴야 돼요. 나는 실체가 없구나. 나는 다만 물처럼 종이와 그릇과 용기에 따라서 바뀌는 존재구나. 이 사람 앞에서는 눈물 흘려줄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빙의가 돼도 내가 갑자기 이 사람을 치유해주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어느 곳에 가서도 검정색을 하면 검정물이 되고 빨간색을 하면 빨간물이 되잖아요. 그렇게 그냥 다만 변화할 뿐. 하지만 나는 무하다. 빨간 물도 아니고 검정색 물도 아니다. 이런 모양도 아니고 이런 모양도 아니다. 이걸 매 순간마다 느껴야 되는데 그걸 느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요, 선생님. 그거는 단순히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한 10년 정도 보고 매 순간 많은 사람 듣다 보면 이 인생이 이 인생이고 저 인생이 저 인생이구나. 둘이 남이 아니구나. 저는 선생님들이 하는 걱정을 많이 얘기하지만 갑자기 빙이 되고 막 그러면 사람들 전부 다 막 난리 나고 막 이상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니처럼 보이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이 사람의 존재는 그냥 온전하다는 걸 알고 너무 수용할까 선생님이 그게 궁금했거든요. 숱한 사람들이 상담을 날마다 안 좋은 얘기를 듣는 그렇죠. 댓글 맨날 댓글 좋은 얘기 안 하죠. 시간이 좀 필요해요. 제가 20 몇 년 넘었지만 선생님도 지금부터 하나하나 하면 그런 사람 될 수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인생에 좀 힘든 순간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주세요. 오늘이 사실 나를 위한 시간이에요. 마음의 여행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가고 이런 것도 좋지만은 해외여행 가도 계획 잡고 내비게이션 보고 막 맛집 찾아다니면 스트레스예요. 돌아오면 케어돼요, 이렇게. 다시 돌아오면 또 여행 후유증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여행을 떠나는 게 명상 수업을 한 번씩 받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내가 꼭 한번 이런 템플스테이 가서 좋고 이런 명상 수업을 받아 좋고 그렇게 자신에게 좀 투자하세요. 템플스테이. 그게 이제 불국사 저희가 매년 가거든요. 1년에 2번, 1박 2일 동안. 기점명상대학 가입하면 저희들이 공지 올려드려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나를 위한, 마음을 위한 여행을 좀, 우리가 소고기 한번
뭐 좀 먹어도 10만 원 넘잖아요. 네. 1, 20만 원 가족들끼리 먹으면 되잖아요. 여행 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마음의 양식을 여러분들이 좀 선물해야 돼요. 맞아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결국은 여러분들 왜 맛있는 거 먹는 줄 아세요? 자꾸 우울하고 더 재밌는 걸 찾기 때문에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 돈이 더 들어요. 내 마음이 평상시에 좀 풍족하고 평온하면 여행 안 가도 내 집이 그냥 성당이고 내가 다니는 길목이 그냥 둘레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 중점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심신안정이잖아요. 심이 마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신이에요. 몸이에요. 항상 마음을 먼저 신경 써라.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